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장 박원주입니다.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직업환경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좋은 날에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환경성 암, 환경과 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암을 이제 한자 어원을 보시면은 바위하고 바위라는 뜻하고 질병이라는 뜻이 합쳐진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위 같은 질병,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몸에서 단단하게 만져지고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병을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암으로 봤고요. 이제 서양권에서는 캔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캔서라고 부르는데 이 캔서가 그리스어 크랩, 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보니까 이제 뭔 병이 생겼는데 병이 이제 장기에서 개의 다리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크랩에서 이제 유래가 된 캔서가 이제 암이란 뜻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암학회 로고를 봐도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학회 중에 이렇게 개를 쓰는 개를 마스코트로 쓰는 데는 좀 암 관련된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암 세포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이제 모든 세포들은 다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자기 목적이 있고 사실 눈이 두 개에서 더 늘어나질 않잖아요. 딱 자기 자리만 지키고 침범하지 않는데 이런 암 세포는 좀 다릅니다. 이제 목적도 없고 주변 세포하고 화합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지 않고 막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 자체를 이제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코패스 세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업환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환경학은 직업병하고 환경병을 같이 보는데 욕심 많은 거 아니냐, 왜 직업병도 보고 환경병도 보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나쁜 유해인자가 공장 안에서 근로자들한테 병을 일으키면은 이건 직업병입니다. 그런데 그 유해인자가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이거는 환경병이 됩니다.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로 발암 물질이 공장 안에서 문제가 되면은 직업성 암이 되고 그게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이제 환경성 암이 되고 이게 이 담벼락을 두고 관할이 다릅니다. 이제 근로자 쪽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법규로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담장 밖에서는 환경부가 환경 관련된 법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암 발생 확률인데요. 이제 주변에 보시면 암이 이제 발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 사는데 기대 수명인 한 84세까지 사는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8.1%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아서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에서 이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저도 매년 보면 매년 1%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기대 수명까지 살 때까지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흔해지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환경인가, 유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암은 왜 생기는가? 사실 암이 발생하는 게 유전이라면은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암 발생이 비슷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이제 같은 암이 발생하는 확률은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암 발생이 다른 거는 유전적인 것 이외에 태어나서 그 후부터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유전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란성 쌍둥이가 38%가 동일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뭐 오늘 미세먼지 얘기도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제 뭐 자외선 정도도 이제 뭐 같이 공유할 것이고 먹는 것도 김치, 젓갈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태어나면서 거의 비슷한 이제 환경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또 유전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환경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작죠. 이제 자동차로 이제 가면은 뭐 한 5시간이면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암 발생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수치는 연령도 이제 보정한 값인데요. 이제 마지막 오른쪽 걸 보시면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간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은 한 3배 정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갑상선암이라든지 이제 담낭암 이런 것들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암 발생률 차이가 크다는 거는 지역마다 뭔가 환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담낭암이라든지 담도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짙은 쪽이 이제 암 발생률이 높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발견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큰 강이라든지 큰 호수 지역에서는 이런 담낭암이라든지 담도암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제 그 자연산 민물회를 먹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 디스토마, 간 흡충 그런 위험이 올라가면서 이제 담낭암이라든지 담도암의 발생이 높아지게 되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번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을 보면 어느 쪽이 좀 붉어 보이시죠? 보면은 저기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유방암은 이제 뭐 18세기에도 약간 수녀들의 직업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수도권을 보시면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또 도시에 살면은 또 초경이 빨라집니다. 약간 초경이 빨라지는 게 있고, 초경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호르몬 영향도 많이 받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암이라는 게 발견이 돼야 암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에는 이런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라든지 이런 그 엑스레이를 좀 촬영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여성,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이제 출산을 하지 않은 나이 많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제 좀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이런 수도권에서 이렇게 유방암이 마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차이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100년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더니 그 사람들을 지켜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던 위암은 감소하고, 서양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민자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생활이 상당히 서구화되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위암은 감소하고, 이렇게 나머지 저런 서양권의 이제 암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민 1세대, 2세대 이제 시간이 가는 걸 보면요, 그래프가 아주 저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1세대, 2세대 지날수록 위암은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진 대신에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대장암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증가해서 거의 백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암 발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만큼 시기라든지 환경은 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암이 왜 그렇게 환경적인 게 암을 이렇게 뭐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게놈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엄청난 이제 과학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의 이제 3대 과학 프로젝트를 이제 보면은 이제 핵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달로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 그리고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3대 과학 프로젝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설계도죠. 인간의 설계도인 DNA를 다 읽어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서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게놈 프로젝트였고, 여러분과 저랑 모두 다 99.9%는 이제 그 DNA가 동일합니다. 근데 한 0.1%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0.1%가 뭔가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읽어내자 하는 게 이제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시작과 함께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세계적인 과업이 완성이 됐고 이 당시에는 정말 신대륙 발견과 이거 맞먹는다 할 그런 과학적 성과다. 이제 우리는 질병에서 많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던 걸 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한 25년이 지났지만은 이건 우리나라의 암 발생자 수하고 암 사망자 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도 20년 넘게 암 발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암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다 읽어냈지만은 사실 암 발생과 암 사망을 이렇게 저명하게 떨어뜨리지는 못했다.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 배 아니면은 수천 배, 수만 배 이제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그런 거를 단계로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런 건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염색체의 개수가 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21번이 3개가 되면은 다운 증후군이 생기고 이렇게 성염색체인 XX라든지 X가 하나가 많거나 적어지면은 뭐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보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변하면은 이렇게 암 발생이 늘어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비교적 잘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변하는 그런 발암 물질은 상당한 이제 고강도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원폭 투하됐을 때라든지 뭐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독가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겠고 사실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 그런 화학 물질이 이제 항암 이제 그 화학 치료에 그 거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제 독가스를 썼더니 뭔가 골수가 억제되고 이제 골수가 억제되는 걸 보고 이게 항암제로 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게 항암제로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변하는 것들은 비교적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염색체 일부가 이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암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걸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번 염색체 한 부분이 이제 22번으로 이사를 가면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이거를 치료하는 약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글리백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리백이 생기면서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거의 죽지 않는 병으로 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는데 또 많이 찾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글리백 같은 그런 메가 히트 약이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봐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염기가 한두 개 이런 변화는 아주 소규모 변이에도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고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찾아내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사실 DNA도 이렇게 화학 물질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이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DNA 결합체라고 하는데 이런 벤조파이렌이라든지 아플라톡신이라든지 나이트로사민 이런 발암 물질들이 DNA 달라붙어서 이제 더럽힙니다. DNA 달라붙어서 이제 DNA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면서 염기 서열을 바꾸고 거기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소규모 변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지금 열심히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됐으면은 이제 그 뭐 더 쉬웠을 텐데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후성 유전학이라 해서 염기 서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염기 서열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이제 뭐 메틸기라든지 아세틸기가 붙어서 이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켜버리고 이렇게 증폭시키고 감소시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두꺼비 집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염기 서열은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암이 발생하는 이런 후성 유전학 이런 단계까지 와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너무 사실 이 4단계를 다 밝혀낸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 또 5단계, 6단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그런 정복의 길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이렇게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뭔가 오염되거나 더럽혀지면서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들이 발암 물질이 되겠죠. 그런 발암 물질에 의해서 DNA가 이제 못 쓰게 되면서 이제 나쁜 사이코패스 세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몸에는 이런 이상한 세포들을 없애버리는 기전이 엄청나게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부분 이런 이상한 세포들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이 너무 정말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암 세포, 사이코패스 세포가 이제 생겨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이런 DNA를 오염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곳이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군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곳에서 그 발암물질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연구를 하는데 1년에 한 100만 달러를 우리 세금이 가서 이 발암물질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혀진 걸 보시면은 1군 발암물질에는 이제 흡연, 그리고 음주, 전리방사선, 성면, 벤젠, 카드뮴, 가공육,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고, 2군에는 야간 교대 근무, 붉은 고기, 고온 튀김, 미용사, 그리고 살충제 같은 DDT, 그리고 뜨거운 거, 여러분 뜨거운 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뜨거운 음료, 맵고 짜는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암 물질들을 밝혀냈고, 왼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봐도 흡연입니다. 흡연이 가장 이제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고,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4끼 계속 입에다 뭘 집어넣잖아요. 뭘 집어넣으면 그게 입 식도, 위, 그 대장 거쳐서 나가면서 그 소화기계에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몸을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발암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 이제 DNA를 변화시키거나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엔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은 사실 우리 몸을 한 50세 정도만 쓰면 됐는데, 우리는 이제 100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DNA를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DNA가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제 뭐 거의 50년, 이제 뭐 반세기 넘게 계속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의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버리거나 이제 케미컬, 화학적인 그런 요법으로 죽여버리거나 방사선으로 죽여버리거나 호르몬으로 죽여버리거나 하는, 계속 이제 죽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왔고, 요즘에서 좀 바뀐 게 아까 표적 치료가 되겠고, 표적 치료가 아니고 이제 그 근본적인 몸에서 이런 암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면역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동안은 뭔가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쫓아가는 그런 생겨난 암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런 암 정복의 길이 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저는 이런 이제 동화책이 생각나는데, 이게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해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곳에 있으면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암도 계속 새로운 항암제, 새로운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암도 거기서 재발되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기존의 항암제에 맞지 않는 암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걸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향후에는 이제 항암제 그런 치료도 항암제 치료 이제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기도 너무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신약으로 나오는 항암제들은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이런 비싼 약들을 우리가 언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에는 관점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복한 질병이 뭐가 있었나 보면은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천연두하고 소아마비를 우리 인간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두랑 소아마비는 이제 없어졌는데, 사실 그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소아마비와 천연두가 생긴 사람들을 치료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철폐라고 합니다. 철폐라고 해서 소아마비가 이제 발병한 이제 사람은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적인 폐 역할을 해주는 통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폴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제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2024년에 사망했는데 이 철폐 속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암을 정복할 때는 뭔가 그 생긴 암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암이 생기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 이제 앞에 있는 암정복이라는 돌이 있는데요. 그래서 암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암 세포들이 발생하고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암 세포가 발생하지 이제 미쳐서 날뛰기 전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서 이제 DNA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암을 발생시키는 최종 스위치를 꺼버리는 암 백신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윤리적으로라든지 종교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제 암이 걸리지 않는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암 정복의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걷게 하면은 거의 뭐 신이라고 이제 추앙받지만은, 계속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저하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이제 아파지지 않게 계속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예방적인 관점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동안 과학적인 그런 다 연구 결과들을 봐서 우리의 DNA를 깨끗하게 이제 그 지키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서 이 방법이 있어서 이게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가 금연입니다. DNA를 가장 많이 변성시키는 그런 물질이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식사는 이제 골고루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아니고, 이제 식사도 이제 골고루 칼로리가 이제 과잉되거나 이제 그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탄 거, 찬 거, 뜨거운 거, 맵고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주가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체중 어렵죠. 체중 유지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인풋은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써버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느 정도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방 접종도 사실 뭐 미국에서도 뭐 요즘 예방 접종을 안 맞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방 접종을 이제 잘 맞으셔가지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으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사랑, 이제 성관계죠. 성관계를 하실 때도 이제 사랑만 나눠야 되는데, 사실 사랑을 하면서도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든지 간염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오래 있고, 뭐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생산직이라든지 뭔가 나쁜 유해인자가 노출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본인이 자기 몸을 좀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제 뭐 몇 킬로에 뭐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때마다 우리 각 장기를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암검진, 이제 그 국가 암검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 이제 그런 안내서가 오면은 빠지지 않고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